C학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이지만. 자, 이렇게 질문 잘 하세요. 없습니까? 다 압니까? 이해하기 힘들 건데, 이거는. 제어 전공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텐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인다이렉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는데, 그러니까 인다이렉트는 시스템 모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정확하게 이제 에러가 0으로 가니까, 우리가 에러는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에러 곱하기 에러 닷 해서 아웃풋에 레퍼런스하고 에러가 있으면 그걸 미분해서 이제 에러 닷을 생성한 겁니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해서 우리가 구했는 거고. 자, 퍼지에서 이제 다음 주는 실습 시험을 치겠습니다. 이런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강학습은 뭐 택도 없습니다. 1회에 가는 뭐 수업 진도 나가봐야 의미 없고, 다음은 실습 시험을 치겠습니다. 로봇 모델을 주고 어댑티브 제어기를 설계하는 문제를 내고 수업 시간 내에 파이썬 프로그램 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오시기 바라고. 뭐 숙제가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는 걸로. 자, 두 번째는 이제 녹화 눌러주세요. 네, 두 번째는 어댑티브 다이렉트 어댑티브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얘는 더 구조가 간단합니다. 제어기 구조가. 대신 이제 얘를 실제 프랙티컬하게 쓰기에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사실상 그렇겠죠. 좀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한 방에 모두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심플한 예제를 가지고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 그래서 이제 얘는 시스템과 제어기 둘 다 이제 컴바인해서 쓰는 어댑티브까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어댑티브는 여기 이제 좀 더 앞에보다 심플하죠. 여기서 이제 비선형 함수 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에 b 컨스턴트 매트릭스가 곱해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u를 하는데 모델을 찾는 거는 쉬운 문제가 되겠죠. 마이너스 b분의 f 해버리면 얘가 이제 사라지지만, 이제 레퍼런스에 대해서 u 자체를 우리가 찾아보겠다,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을 때 u, 이제 퍼지 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이 x1과 xn까지 들어올 때 u를 이렇게 이제 찾아주는 룰을 만들게.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 퍼지로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주고, 최종적으로 u의 크기를 이제 어댑티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U 다이렉트 퍼지 컨트롤러가 설계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력에 대해서 구조를 먼저 나누겠죠. 자, 입력이 들어오는 범위에 대해서 얘를 이제 나눈 다음에 이제 이 구조에서 이제 요와 같은 퍼지 구조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거는 Y바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댑티브하게. 그래서 U 자체를 세타 트랜스포즈 제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X가 들어왔을 때 이 세타를 찾아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파라메터 업데이트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라는 게 퍼지 룰로 만들어야 될 거, 뭐 그것만 결정해주면 이제 인다이렉트든 다이렉트든 거기에 구조에 맞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플랜트가 있으면 퍼지 컨트롤러 구조를 이와 같이 두고, 이 세타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 세타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리아프론 펑션을 이용해서 에러가 0이 되는 걸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업데이트 해줍니다. 자, 그래서 퍼지 값이 들어오고 에러를 계산해서 감마를 곱한 다음에 세타를 업데이트 계속 해주면서 이 세타를 이용해서 얘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러 다이나믹스를 이제 구하면
자, 똑같습니다. 자, U는 KX에 대한 부분, 에러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U는 U 스타 빼기 UD 형태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UD가 U 스타, 내가 원하는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U 스타로 간다 그러면 얘는 에러 다이나믹스가 남게 되고 결국 얘가 0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분명히 에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estimation 하는 요 에러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아규먼트 세타를 세타 스타라 두고, 자, U 대신에 이제 UD-U 스타를 오메가, approximation error라고 우리가 두고 난 다음에 요 오메가에 대해서 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식처럼 이와 같은 형태가 띄게 되고, 얘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0으로 가게 되면 최종 남는 거는 마이너스 B 오메가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아프노프 펑션 똑같이 세타 업데이트 해주고 에러 다이나믹스를 수렴하는, 보장하는 리아프노프 함수를 정한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게 하기 위해서 세타 스타 빼기 세타를 밖으로 뽑아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세타 업데이트 하는 알고리즘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보통 이제 학습할 때 우리가 러닝 하는 코스트 펑션을 정하게 됩니다. 그걸 정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리아프노프 펑션을 이용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아프노프 펑션은 좀 더 이론적으로 에러를 0으로 보내는 걸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세타를 업데이트 시키면 얘 항은 사라지죠. 그리고 요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얘는 항상 0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 업데이트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된 겁니다. 리아프노프 펑션을 이용하니까 파라메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업데이트 룰도 찾을 수 있게 되고, 자, 에러가 이와 같이 수렴한다는 걸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크기가 얘보다 더 작을 때는 V' 이제 0보다 작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심플한 예가 됩니다. 자, X'은 다음과 같은 함수입니다. 자, 1차 스칼라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제어를 안 하면 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0보다 크게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습니다, 얘가. 그래서 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U 자체를 이제 제어를 하는데, 반대죠. 이 값이 포지티브 빅이면 네거티브 빅으로 밀어줘야 되죠. 네거티브 빅이면 포지티브 빅으로 눌러주면 0으로 이제 점차 수렴하게 되죠. 그걸 이제 룰로 정한 겁니다. 이게 제어에 대한 난리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지 룰을 이제 이와 같이 5개로 영역을 나눴습니다. 이 비선형 함수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제어 입력을 하는데, 자, 크기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를 가지고 멤버십 펑션을 구성합니다. 5개. 그래서 네거티브 빅, 그 다음에 중간 포지티브 빅 해서 이제 전체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의 퍼지 룰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어 규칙은 어떻게 하느냐? 네거티브 n 2면 U는 PB, 포지티브 빅. 그 다음에 포지티브 빅이면 네거티브 빅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입력의 크기가 나오죠. 자, 그 입력의 크기를 이렇게 줬습니다. 입력의 크기가 2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지티브 빅,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게 네거티브 빅. 그래서 이제 퍼지 룰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퍼지 룰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어를 해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력에 대한 멤버십 펑션을 만든 겁니다. 5개. 네거티브 빅, 포지티브 빅 하고 중간에 6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댑티브 형태로 준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해서 얘가 이제 결국 에러가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에러가 이제 수렴하는 걸 우리가 어댑티브 알고리즘으로 되고, 여러분들이 해볼 게 이제 이겁니다. 얘는 뭐냐면 카오틱 성질을 가지는 오실레이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 다이나믹스가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는 2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를 다이렉트 어댑티브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학습해서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다이나믹 시스템을 우리가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때 이 다이나믹스를 알아내고 제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어하려면 이걸 알고 x 3승 더하기 빼기 해서 완벽하게 한다면 빼가지고 소거한 다음에 시스템을 제어를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죠. 근데 얘를 카오틱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댑티브하게 레퍼런스, 이거는 레퍼런스도 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놨네요. 레퍼런스가 사인이다.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미분 코사인 제곱 했는 거는 결국 1이 된다.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웨이브를 얘를 따라가도록 제어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레퍼런스를.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다이렉트 어댑티브 컨트롤 방법을 해서 리아프롬 펑션에 있는 거는 이제 레퍼런스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쓰고, 그럼 P 매트릭스하고 다 정해지죠. 자, 이게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직접 여러분들 룬지쿠타로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카오틱 시스템의 모델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어를 해서 동그라미를 따라가도록 원의 형태죠. 이렇게 만드는 이 카오틱 성질이 있는 거를 제어를 해서 없애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 그냥 제어 문제로 봤을 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소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컴바인 했는 거는 두 개 이제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를 합쳐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모델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컨트롤러도 업데이트해서 할 수 있는, 자, U에 해당되는 U12, U3가 합쳐져서 이제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서로 나누는 거죠. 다이렉트하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를 웨이트를 알파를 통해서 컨비네이션해서 얘를 이제 제어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수식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리아프롬 펑션도 마찬가지 수렴성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뒤에 이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좀 더 하실 분들은 박사과정 정도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에러가 포함하고 있죠, 오메가가.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에러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적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왼쪽에도 우리가 풀어야 될 변수가 있고 오른쪽에도 풀어야 할 변수가 있을 때, 자, 적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얘를 바운드 니스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결국은 이제 이 값이 바운드 된다 그러면 결국 이 적분 값도 바운드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 증명 방법이 이제 비선형 책에 나옵니다. 그 증명이 바바렛 렘마라고 있습니다. 어렵죠. 말도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에러 바운드 적분, 에러 적분이 나올 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저히 못 푼다 하지 말고, 그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에러가 이렇게 바운드 돼서 얘를 유한하게, 그러니까 에러가 유한해서 적분값이 유한하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에러가 적분값이 유한하다는 거는 그런 형태로 증명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바바렛 렘마라고 있죠. 자, 1989년 비선형 체계. 그래서 제어 쪽에 제일 화려하게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발달할 때가 이때입니다. 1980년대. 우주 항공 시대가 막 열릴 때, 이런 때 이제 제어하시는 분들이 각계 분야 중에 제일 이제 천재들만 모여서 이제 이런 걸 증명을 다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에러가 0으로 가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이렉트를 한번 해봐야 되죠. 다이렉트, 요거는 이제 숙제. 요걸 이용해서 다이렉트 어댑티브로 사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한번 코드로 구현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자, 요 심플한 시스템을 퍼지로 구현해서 다이렉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daptive 이 코드는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고 코드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룬지쿠타로 모델을 풀도록 이렇게 이제 define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식에 있는 대로 이제 x에 대한 u가 state 곱하기 여기 이제 xi는 이제 퍼지 룰에 해당되는 멤버십 펑션 점검부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dx가 앞에 있는 주어진 식입니다. 자, 1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세타는 감마 에라, 그 다음에 xi 해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죠. 합쳐져서 룬지쿠타 미분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룰은 두 개밖에 없었죠. 룰 두 개고 감마는 1로 두고, 자, 그렇게 해서 자,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0.5 또는 0.5로 초기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 세타에 대한 걸 x로 업데이트 해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퍼지로 만드는 과정이죠. 자, 앞에 센터 값을 c를 마이너스 2가 센터였죠. 자, 여기 센터 값이고, 자, 입력이 들어올 때 입력 값에서 멤버십 펑션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퍼지 함수로 앞에 만들고, 세타 u의 값은 처음의 값이 마이너스 0.1에서 0.5 두 개를 만든 다음에 u를 이제 생성해내죠. 그래서 에러를 계산해주고 룬지쿠타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룬지쿠타에서 이제 호출하면 룬지쿠타에서 앞에 있던 이게 이제 업데이트 알고리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u가 다이렉트 어댑티브하게 이 감마에 따라서 세타 업데이트 해주고 에러가 0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지금 에러가 0이 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러가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 F와 세타 두 개 파라메타가 있었죠. 파라메타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거는 심플하게 다이렉트 어댑티브 컨트롤의 U를 앞에 있는 코드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으면 인다이렉트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 이게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이죠. 그리고 파라메타 개수만큼 여기 계속 스택에서 쌓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라메타 업데이트 알고리즘 넣어주고, 그러면 미분 방정식만 지금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다이렉트는. 인다이렉트는 세 개. 그래서 문제 풀면은 시뮬레이션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자, 근데 이제 요거는 트래킹은 아니죠. 레귤레이션 문제를 푼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카오스 시스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Y 에러 미분이 존재하죠. 그럼 레퍼런스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트래킹 문제로 이런 문제를 풀면 에러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 2차 시스템 문제를 풀면 숙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 코드는 올려줄까요? 어떡할까? 할 수 있겠나? 구현할 수 있겠나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면 안 줍니다. 네, 시간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험 예상 문제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 자, 턴 프로젝트. 자, 이런 걸 보여줄 겁니다. 자, MCG. 자, 이 로봇 다이나믹스를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래, 로봇에 대해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얘를 스테이트 이퀘이션으로 바꾸면 뭐 충분히 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게 토크입니다. 토크를 줘서 내가 원하는 로봇이 4축짜리입니다. 4축짜리를 세타1은 좌우로 흔드는 거, 세타2는 위아래로 흔드는 거,
그 다음에 왼쪽 팔을 뒤트는 거, 뭐 이런 로봇 모델을 가지고, 자, 각각 사축이니까 이제 스테이트가 4개 있겠죠. 4개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자, 얘를 에러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QT에 대해서 레퍼런스가 있고, 레퍼런스를 트래킹해서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에 대한 루트 민 스퀘어를 해서 RSSE 값을 계산해서 이것을 최소화할 거예요. 여러분 설계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신호를 이렇게 줄 거예요. Q1, Q2, Q3, Q4까지. 레퍼런스 신호를 주면 얘를 에러를 최소화하는 어댑티브 알고리즘 짜는 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ID 컨트롤하면 에러를 가지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실행하면 에러가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4개가 각각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외란이 이렇게 있을 때에도 에러가 수렴해서 RSSE 값이 가장 작은 사람이 베스트 점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 RSS 값을 출력해서 어댑티브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PID까지는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음 시간 3시간 동안 어댑티브 알고리즘으로 어댑티브를 여러분 공부해서 알아야지 템플릿을 짜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짜와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비선형 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로봇이죠. 로봇 함수는 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녹화해서 줄 거니까 굳이 뭐 또 녹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문제가 뭔지 알겠죠? 자, 모르면 평소에도 질문을 와야 되는데 내일부터 제가 출장이라서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회는 월요일, 화요일밖에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C까지 점수가 학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녹화 중지해주세요.